이승기의 마인드 스케치 2부 꿈을 꾸는 사람들. 성공하려면 내면으로부터 다시 변화하라. 작가 스티븐 코비가 한 말입니다. 그는 성공의 조건을 내면에서, 즉 마인드에서 찾고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그들만의 특별한 마인드를 소개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누구나 매력적인 존재가 되고 싶지 않을까요? 누군가에게 끌림의 대상이 되고 싶은 건 단연 외모뿐만은 아닐 겁니다. 내면 깊은 곳의 구체적인 나만의 개별성으로 매력적인 삶을 살길 원합니다. 자신의 매력을 위해 자신의 몸을 두려움 없이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오늘의 주인공은 연극하는 장애인 김원영 변호사입니다. 그는 골 형성 부전증, 콜라겐 합성에 문제가 있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뼈 조직 형성이 불안해 뼈가 잘 부러지고 쉽게 휘어지는 유전병입니다. 어렸을 적 그가 지내던 곳은 강릉에서도 버스를 타고 한참을 들어가야 하는 산골 마을이었어요. 마당에서 강아지가 뛰어놀고 할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골 형성 부전증이라는 장애가 크면 나아질 수 있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 툭하면 뼈가 부러졌는데 부모님은 커가면서 괜찮아질 거라고 했죠. 부모님 말처럼 클수록 뼈가 부러지는 횟수는 줄었어요. 그전에는 나는 못 걷는데 친구들은 걷는다. 나는 뼈가 잘 부러지는데 친구들은 잘 안 부러진다처럼 생각했지만 사춘기가 되면서 진지하게 몸이 다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몸이 별로 아름답지 않구나라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린 시절 대부분의 시간은 우울했다고 이야기하는 김원영. 자기 파괴 충동에도 시달렸습니다. 15세까지 집과 병원만 오갔는데요. 달빛이 들어오는 방, 강아지가 있는 마당, 작은 마을 언저리를 자신의 인생의 행동 반경이라고 생각했죠.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의 유일한 낙은 지도였습니다. 그때는 구글맵이 없었던 시기이기에 누나의 사회과 부도는 그의 여행 창구였습니다. 어느 한 곳을 찍어서 또 한 곳을 확대해보고 공중으로 날아서 육지로 착륙하듯이 머릿속에서 그려서 그곳으로 가봅니다. 또 다른 공간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쳤죠. 강원도 시골 마을에 있었던 소년의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뒤늦게 초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마치고 특수학교 중학부에 진학합니다. 집에서만 생활하다가 특수학교에 입학한 후 10년 동안 매해 발전하지 않을 때가 없었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는 일반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특수학교에 남아있을 수도 있었지만 대학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조금이라도 빨리 정상 세계에 부딪혀야 된다고 생각해서 낸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서울대 사회학과와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장애인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로스쿨에 진학하고 변호사가 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했는데요. 김원영 변호사는 시간이 갈수록 의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법과 제도, 규범에 의지하지 않고 내 손상된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타인과 사회도 그럴 수 있을까? 이 물음의 해답은 무대에서 찾았습니다. 비장애인의 기준에서 보기 좋은 미학을 추구하는 대신 자신의 몸을 두려움 없이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현재 그의 인생의 중심축은 연극입니다. 하루 8시간씩 맹연습을 하며 더 많은 자신을 입체적으로 드러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여러 편의 연극을 기획했고 장애문화예술연구소 짓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는 각자가 가진 생생한 고유성과 숨겨진 아름다움을 전개할 무대와 관객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김원영 변호사가 관심을 두는 것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비롯해 모든 소수자들이 가진 개인의 고유한 이야기와 흥미로운 요소들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충분히 매력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와 같은 관념에 둘러싸여서 그 매력을 발산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는 변호사이기보다 사람의 매력을 탐구하는 연구자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김 변호사가 쓴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이라는 책은 변론을 해준다는 제목에서부터 위안을 받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로서 자신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했지만 고유한 개인으로 존중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한 변론처럼 느껴집니다.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존엄하고 아름다우며 사랑하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인 것이다. 누구도 우리를 실격시키지 못한다. 뛰어난 미모가 아니고서야 누군가의 매력을 발견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듭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기꺼이 할애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실격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